퍼줘야 하는 처가 이젠 정말 숨이 막혀요. 매달 100만 원 처음엔 당연했죠. 그게 예의라 믿었고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아이도 컸고 아내는 집에 있는데 이제 그 돈 계속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고마움이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위의 혼잣말. 그 돈 난 한 푼도 안 썼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야.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누군가는 기억해줬으면 했을 뿐이야. 장모의 마음속 구름. 그 100만 원이 아까워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엄마는 가계부의 한 줄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딸의 속마음.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 감춰진 침묵과 상처. 지금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사위의 생각. 당연했던 것들, 당연하지 않은 마음.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다. 아내도 나도 각자의 일에 바빴고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직후의 몇 해는 정말이지 매일매일을 버티며 살아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기쁨이나 감사보다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미안함과 죄책감이다. 거의 매일 잠자고 있는 아이들 두고 출근했고 야근이 있는 날이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가곤 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라 다른 직원보다 근무 평점이 낮아 승진해서 밀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때였다. 잠깐 아이 열이 나기라도 하면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부터 걱정했다. 회의가 길어져 아이 하원 시간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서로 오늘은 당신이 좀 어떻게 안 될까? 하며 눈치를 봤다. 그렇게 한두 달 후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던 우리는 결국 장모님께 부탁했다. 장모님은 다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아이들 매일 돌봐주시니 육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고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잊었다. 막상 아이가 아프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서들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셨던 장모님, 우리 대신 어린이집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의 잘 봐달라며 과일이며 케이크 같은 간식거리들을 챙겨 넣어 보내주셨던 장모님, 아이의 첫걸음, 첫말, 첫 이별 연습 같은 중요한 순간에 나는 사무실에 있었고 아내는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장모님이었다. 그 시절 장모님께 매달 100만 원을 드리기로 한 건 내 제안이었다. 아내는 오히려 엄마가 돈을 바라고 아이를 봐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기에 더더욱 말이 필요 없는 예의라고 생각했다.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적어도 생활비라도 드리는 게 맞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을 장모님께 드려왔다. 적다면 적은 돈이었다. 거의 24시간 주말 잠깐 빼고는 아이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출근하기 전 따뜻한 아침상도 차려주셨고 저녁에 퇴근해보면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일을 그만뒀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컸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장모님의 손에서 아이가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일도 줄었고 아이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매달 100만 원을 드린다.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빠듯하다. 아내가 일을 그만둔 뒤로는 외벌이로 살고 있고 아이 학원비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상상 이상이다. 한두 번은 괜찮다고 넘겼다. 곧 괜찮아지겠지. 내가 좀 더 벌면 되지. 그렇게 다독였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이제 점점 설득력이 없어지고 내가 더 벌어야지는 지치고 피로한 자기 최면이 됐다. 그럴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 이 돈 계속 들여도 되는 걸까? 나쁜 생각인 건 알고 있다.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자란다. 고마움은 분명히 고마움이고, 그러나 그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걸까? 그게 진정한 예의일까? 아니면 단지 두려움일까?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졌다. 무례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상처를 줄까봐. 특히 아내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녀의 엄마를 아끼고 늘 감사를 말하는 착한 딸이다. 장모님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고, 지금도 가끔은 장을 봐서 친정에 가거나 장모님 병원에 동행하기도 한다. 그런 아내에게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건 마치 엄마의 사랑과 헌신을 돈으로 따지지 않은 뜻처럼 느껴질까봐 겁이 났다. 그녀에게는 장모님이 단순한 육아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하며 딸과 외손주를 돌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한밤중에 혼자 베란다에 서서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게 과연 정당한가? 수십 번을 고민했다. 나는 지친다. 솔직히 말하면 점점 서운해진다. 물론 장모님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장모님은 혹시 이 돈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조차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한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나. 고마움도 관계도 결국 현재의 모습에서 다시 다져지기를 바라는 게 본능이다. 한 번은 아내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은 적 있다. 우리 장모님 드리는 돈 혹시 조금만 조정하면 안 될까? 그때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다. 그 돈이 아까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았고 그 밑에서 침묵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더해졌다. 가족이라는 건 참 어렵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고 울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 고마움과 책임, 현실과 감정, 그 사이를 오가며 나는 지금도 매달 계좌이체를 한다. 휴대폰에 장모님의 계좌가 저장돼 있는 걸 볼 때면 언제부터인가 내 눈빛이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싫어진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고마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맞게 조율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것이 장모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내에게 상처 주고 싶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무겁기만 한 관계는 언젠가 부서진다. 나는 그런 부서짐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내에게 말해보려 한다. 장모님께 대한 진심, 그리고 나의 솔직한 감정, 그 둘이 절대로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고마움과 부담 사이에서. 에피소드 1. 장모님 입장. 모아둔 100만 원 줄지 말지 고민이야. 아이는 잠투정이 심한 아이였다. 배가 고파도 울고 배가 불러도 울고 낮잠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신경이 예민해졌다. 그 아이를 나는 24시간 봤다. 낮밤이 바뀌어도 봤고 감기라도 걸리는 날이면 꼬박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손으로 이유식을 먹고 내 등에 엎여 잠이 들고 내 품에서 자라났다. 내 딸의 아이, 내 손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 딸을 키울 때는 모르는 감정들이 생겼다. 딸을 키울 때는 나도 어렵고 이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손주는 또 달랐다. 이렇게 이쁜 걸 우리 딸 키울 때 더 사랑도 주고 이뻐해 줄 걸, 그래서 그런가 나는 더 열심히 손주를 돌봤다. 사위와 딸이 바쁘니 내 새끼 미움 덜 받으려나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에 선물 보따리도 사서 들려보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니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고 딸과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대충 정리가 끝나면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 다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같이 어린이집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러 가면 사슴 같은 눈망울로 우리 엄마가 데리러 왔나 싶어 내다보는 아이들의 눈이 나는 너무 슬펐다. 내 손자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나는 그 돈을 받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돈을 쓴 적은 없었다. 처음엔 솔직히 감동이었다.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살아가고 있구나. 사위가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딸을 혼자 키우며 무던히도 애썼던 세월이 이렇게 보답받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될까? 내가 했던 건 그냥 엄마로서, 외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하나도 쓰지 말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100만 원. 나는 그걸 딱 손대지 않고 모았다. 은행에 자동이체로 저축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몇 년이 쌓였다. 딸은 몰랐고 사위도 몰랐다. 내 계획은 단순했다. 언젠가 딸과 사위가 집을 옮기게 되면 그때 내가 이 돈을 보태주려고 했다. 엄마가 조금 모아둔 게 있는데 보태라.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말이다. 최근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사위의 말투가 어딘가 조금씩 바뀌었다. 딸도 요즘은 엄마, 요즘은 아이 혼자 다 하니까 엄마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며 거리를 두려는 기색이 살짝 느껴졌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도 많이 컸고 혼자서 밥도 잘 먹고 스스로 옷도 잘 챙겨 입는다. 예전처럼 내가 하루 종일 매달려 돌볼 필요는 없다. 이젠 딸도 집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없던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참 서운하더라. 며칠 전이었다. 딸이 남편과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 돈 계속 드려야 하나? 생활비도 빠듯하고 애도 이제 안 봐주시니까.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돈이란 말이 이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다. 그걸 그냥 돈이라고 부르다니. 그 안에 담긴 내 시간, 내 체력, 내 인생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그 말이 맴돌았다.
그 돈, 그 돈, 그 돈. 사위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다. 그 아이 처음부터 나에게 예의 바르고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이 키울 때도 늘 감사하다, 죄송하다 하며 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냥 한때 필요했던 존재였을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주르륵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플 때 병원도 못 가고 무릎이 쑤셔도 진통제만 먹고 아이를 안고 다녔던 날들, 장염 걸렸던 아이 똥궁댕이를 몇십 번 씻으며 애가 타던 날들, 폐렴에 걸려 열나는 아이 전전긍긍 밤새 옆을 지켰던 날들. 그게 그렇게까지 쉽게 잊힐 수 있는 건가? 내가 그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아나. 나도 내 노후는 준비되어 있다. 내가 그 돈을 안 쓰고 모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 그 돈 정말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었다.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내 마음이 있었다. 내가 딸내 부부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외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증표였다. 그런데 지금은 고민이 된다. 이젠 보내주고 싶어 하지도 않는 100만 원.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이 돈을 보태줘도 이 사람들이 고마워할까? 아니면 그저 아직 저 돈이 남아있었네 하고 생각할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이 돈을 주면 혹시 그걸 마지막 선물처럼 여길까봐. 이제 엄마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젠 알아서 살겠다고 그렇게 거리를 두게 될까봐. 나는 그게 너무 서운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을 모으면서 나는 나만의 역할을 만들고 있었다. 사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딸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도 적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하나는 있다는 위안. 그걸 붙잡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흔들린다. 나는 그냥 내가 한 노력이, 희생이, 그리고 사랑이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가족이니까란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섬세해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더 자주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돈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거다. 이제는 내 결심이 필요하다. 이 돈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마음반은 아직도 주고 싶다. 그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내 딸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여전하다.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은 말한다.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하니? 왜 너는 늘 참아야 하니? 나는 오늘도 그 저축 통장을 꺼내본다. 잔고를 보며 생각한다. 이걸 줄지 말지 아직 모르겠다. 어쩌면 말없이 묻어둘지도 모르겠다. 그게 지금 내 마음이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섭섭하게 구는 사람들한테 굳이 내 마지막 선물을 건네야 하나. 그 생각을 나는 오늘도 혼자 끙끙 앓고 있다. 이게 내 이야기다. 엄마로, 장모로, 외할머니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내가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조금의 존중과 기억이었다. 에피소드 3딸의 생각. 엄마 그리고 남편 사이에서 나는 어느새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한쪽은 내 전부였던 엄마, 다른 한쪽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숨이 막힌다. 아이를 낳고 세상이 바뀌었다. 몸조리를 할 틈도 없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 육아, 숨 쉴 틈도 없이 다시 엄마가 되어야 했다. 이게 다들 겪는 일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현실은 견디기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런 우리 곁에 엄마가 계셨다. 엄마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새벽까지 울어도, 이유식을 토해도, 열이 펄펄 나도 그저 아이를 품었다. 그 모습에 나는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젊은 날엔 나 하나 키우느라 온몸 다 바쳐 살아오셨는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실 나이에 다시 내 아이를 키우신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나는 평생 엄마에게 받기만 하는 딸이 되는 걸까? 엄마는 늘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 너 일에 집중해. 아이 내가 볼게.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체념이 숨어 있는지를 나는 그런 엄마를 믿었다. 아무 조건 없이 엄마라서 믿었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때마다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날이 셀 수 없었다. 미안해서.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해진 내 자신이 싫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편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장모님이 아이 봐주셔서 다행이네. 아이 맡길 데 없는 집은 진짜 힘들겠더라.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당신 어머니는 아이 한 번이라도 안아본 적 있었던가요? 시어머니는 집에 계신다. 한평생 돈 번 적이 없다. 가끔 여행 가시고 친구들 만나 식사하시고 나는 단 한 번도 그걸 뭐라 한 적 없다. 진심으로 바라지도 않았다. 혹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 무한하게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우리 엄마한테는 당연히 부탁하면서 왜 당신은 고마워하지도 않나요? 그 100만 원이 아까워요? 맞벌이하던 그 시절 남편이 먼저 말했었다.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드리자. 매달 100만 원 정도면 어떨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해주신 게 너무 많았기에 그 돈이 보답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덜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은 말한다. 아이도 다 컸고 당신도 집에 있는데 그 돈 계속 드려야 해? 그 말은 내 심장을 콕콕 찔렀다. 순식간에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돈 이야기를 한 적 없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에게 남편은 가계부의 한 줄로 기록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말없이 울었다. 엄마는 아직도 손주와 놀던 장난감 정리해 주시고 매일 반찬 준비까지 해놓고 가신다. 오실 때마다 매번 과일이며 김치,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오신다. 그게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건가요? 나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다. 그 100만 원이 엄마에게는 돈이 아니라 당신한테는 사람 됨됨이의 문제라고. 엄마는 그 돈 하나도 안 쓰셨단다. 매달 들어오는 그 돈 그대로 모으셨단다. 우리 이사할 때 보태주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과 이기적인 현실 사이에서 점점 말이 줄어든다. 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엄마에게는 미안해요. 그 말조차 너무 자주 해서 이젠 가볍게 들릴까봐. 남편에게는 당신 정말 너무해요. 그 말 꺼냈다간 또 싸움이 될까봐.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나는 언젠가 폭발하거나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 엄마는 늙고 나는 지치고 남편은 현실만 본다. 그 속에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중간자. 나는 둘 다 사랑한다. 엄마도 남편도.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까지 아픈 일이어야만 할까? 엄마, 언젠가 이 말을 들으신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헌신은 내게 하늘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정말 후회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고마워요 한마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엄마, 그리고 남편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말없이 앉아 있어요. 가슴 한쪽은 따뜻하고 다른 한쪽은 시리고 그렇게 살얼음 같은 균형 위에서 살아가요.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사이에서 말 못하고 삼켰던 감정, 누구보다 고마운데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울컥했던 순간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엄마가, 딸이,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작은 대화라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